안녕하세요. 윈도우 32 API 강좌를 하게 될 박치수라고 합니다.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강좌를 처음 찍는 거라서 많이 미숙할 건데요. 의견 남겨주시면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C에서 포인터나 스트럭트, C++에서 포인터나 클래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가정을 하에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텐데요. PPT를 보면서 Win32 API 그 코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메인 CPP 파일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윈도우 프로시저랑 윈도우 메인 함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윈도우 메인 함수에서는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을 하고 윈도우를 만들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루프를 관리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윈 메인 함수에서는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를 윈도우 프로시저로 보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윈도우 프로시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는 그 어플리케이션 루프에서 보내진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위치 메시지 한 다음에 케이스 WM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WM이 윈도우 메시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메시지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일 때는 어떠한 코드를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윈도우는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통신을 할 때, 통신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때 메시지라는 걸로 그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개 적어봤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메시지들은 마우스나 키보드, 뭐 다른 입출력 장치가 있으면은 그걸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그게 일단 OS 운영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에서 그런 그 들어온 메시지를 다시 윈도우 프로시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나 그런 거 말고도 OS 자체에서 이렇게 윈도우 프로시저로 보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단축키를 안 쓰고, 최대한 안 쓰고 할게요. 바탕화면에 이름은 이렇게 베이직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는 다 아시겠죠? 추가 옵션에서 빔 프로젝트 끄고 키고 SDL 검사는 끄고 해서 마침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게, 제가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32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GUI 프로그래밍을 안 하셨던 분들은 보통 윈32 콘솔 프로그램이나 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윈32로 할 거면은 윈32 프로젝트로 선택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빔 프로젝트 SDL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 CPP 파일을 추가를 할게요. 일단은 테스트 코드를 한번 쳐볼까요? int main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선 당연히 컴파일이 되어야겠죠. 그럼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류가 나왔네요. 보면은 윈메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윈3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러니까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C랑 C++에서는 항상 메인 함수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 함수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거를 지시하는 그런 게 엔트리 포인트인데 윈3이 API에서는 그 엔트리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윈메인 함수가 그 엔트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제가 코딩하는 거를 보여드리지 않고 그 윈3의 API를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를 이 강좌의 목표로 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딩하는 것만 보고 그렇게 따라 하시는 거는 음, 좋은 코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맞게 코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자료형 같은 경우들은 제가 잠시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똑같이 했나요? 조금 다르긴 한데 어, 큰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컴파일이 되나 한번 봐볼게요. 컴파일이 됐네요. 그럼 한번 디버깅도 해볼까요? 네, 디버거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콘솔에서 바로 넘어오시면은 이게 정말 여기서 아는 게 인트랑 리턴밖에 없네요. 물론 다른 것도 아실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 인스턴스라는 자료형의 그 이렇게 이걸 인자로 받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궁극적으로 EXE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 뜨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이 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이 인자입니다. 그리고 PH 인스턴스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항상 인자가 들어올 때 0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윈도우가 16비트였을 시절에 그럴 때 쓰이던 그런 거고요. 이게 CMD 라인. 근데 이게 자료형이 LP STL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우클릭 하시고 정의 피킹 하시면은 이렇게 그 실제로 그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코드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전 유용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다른 그 아이디가 아니면은 이런 걸 하기가 참 힘든데요. 딱 그런 그게 되는 아이디도 있긴 그런 텍스트 에디터도 있긴 하지만 보면은 타입 데프가 되고 있고 널 터미네이티드 차 포인터를 이렇게 타입 데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결국에는 널 터미네이트니까 스트링이네요. 스트링인데 차 이거 차도 보면은 그냥 그냥 차가 차로 타입 데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불불에서 보면 뭐 스트링이랑 비슷한 그런 자료형이네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nt cmd show 이게 뭐냐면은 잠시 바탕화면으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실행하는데 뭐 최소화, 최대화 이렇게 옵션이 있잖아요.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이면은 뭐 어떻게, 뭐 1이면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까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메인의 구조에 보면은 윈도우 클래스라는 거를 등록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료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WND 클래스라는 자료형인데요. MSDN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또다시 생소한 그런 자료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강좌에서는 최소한으로 동작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소한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냥 이게 스트럭트인데 스트럭트를 그냥 생성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꼭 초기화 돼가지고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 0으로 해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되게 유용해요. 이걸 까먹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그러면 최소한으로 할 때 일단은 클래스에 대한 이름이 필요해요. 한번 줘볼까요? 윈도우라고 그냥 줘보겠습니다. 근데 오류가 나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보면은 const 차 포인터 형식의 값을 lpc wstr 형식이 엔티티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pstr은 그냥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보면은 w가 있죠. w가 뭐냐면 wide의 약자인데요. 그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유니코드에 대한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오류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꺼주려면은 속성에 들어가서 유니코드 문자 집합 사용을 설정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은 잠시만요. 오류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H 인스턴스입니다. H 인스턴스가 뭔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실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윈도우 클래스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wc 여기 보면은 lpfn wnd proc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윈도우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렇게 윈도우 클래스에 그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를 아직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더미 코드를 냅두고 안 되네요. 더미 코드를 냅두고 계속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은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register 클래스라는 함수입니다.
타이핑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이 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인텔리센스가 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이렇게 안에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함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 선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함수에 대해서 대충은 뭘 인자로 넣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아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반환하고 무엇을 인자로 넣어야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인자로 넣어야 되는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윈도우 클래스 그러니까 포인터 주소값을 넣어야 되네요. 윈도우 클래스 주소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윈도우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윈도우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거 윈도우를 만드는 함수는 저거랑 똑같아요. create window라는 함수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인자가 있습니다. 한번 코딩을 하면서 살펴볼게요. create window 함수를 살펴보니까 클래스 네임이 필요하네요. 클래스 네임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윈도우 클래스 이게 WC에서 우리가 윈도우라는 거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었잖아요. 이거랑 여기 첫 번째 인자가 다르면은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류가 뜨거나 윈도우가 뜨지 않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 윈도우를 그러니까 변수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다음 변수를 보니까 다음 인자를 보니까 윈도우 네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 창만 봐도 지금 여기는 베이직 윈도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베이직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DW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MSDN으로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DW 스타일 타입 디워드 윈도우가 생성될 때의 스타일을 명시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MSDN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딱 들어가 보시면은 윈도우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런 거를 뭐 하나하나 해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그런 거는 이게 WS 오버랩트 윈도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제가 이게 실행을 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보면은 X 이건 좌표예요. X 좌표. 그 모니터에서 어느 위치에 윈도우가 생성이 될 것인가. 어디에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전 쉽게 0이랑 0, 0이랑 0 잡으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니터 너비랑 높이의 위치는 여기 맨 끝이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쪽이 0,0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with 너비랑 높이가 나오는데요. 임으로 그 300이랑 300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HWND 페런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은 MSDN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handle to the parent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윈도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윈도우를 하나만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는 없습니다. 널이에요. 그 다음에 H 메뉴. 저희는 이번 강좌에서는 메뉴에 대해서 메뉴를 생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0. 이거를 뭐 정확히 뭐 하시려면 널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널이나 0이나 똑같으니까요. 일단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H 인스턴스. H 인스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H 인스턴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야죠, 인자가. LP 파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자료를 이렇게 넘길 때 사용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0으로 할게요. 근데 보시면은 create 윈도우의 리턴 타입이 있어요. HWND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WND는 짐작이 가시죠? 이게 윈도우의 약자고, H, 모든 그 윈도우 코드에서 H는 핸들의 약자예요. 핸들. 그러니까 윈도우의 핸들을 반환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HWND.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함수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새로운 윈도우에 대한 핸들 값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가 실패를 하면은 그 반환 값은 널이네요. 그러면은 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뭐 널 하면 이렇게 뭐 윈도우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돌리는 코드니까요.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루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안 적어놨군요. 일단은 윈도우 프로시저에 대한 원형을 적어보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반환해야 하네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뜨지는 않네요. 그럼 한 줄만 더 작성을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가 일단 떴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디버그 중단점을 냅둬가지고 여기서 딱 멈춘 거죠. 그러면 중단점을 없애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떴다가 바로 꺼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루프를 줘야 되는데요.
어, 어플리케이션 루프를 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그 get mess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은 어, 이렇게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반환받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get이니까요. get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피크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오늘은 get 메시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웃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포인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LP라고 되어 있는데 LP는 그러니까 롱 포인터의 약자인데 이거는 윈도우가 옛날 그 16비트 시절 때 그때는 포인터를 32비트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16비트니까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롱 포인터 이렇게 그런 유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필요한 게 지금 MSG라는 구조체가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핸들이 필요해요. 보시면 근데 메시지가 반환될 그 윈도우 핸들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보시면은 이게 널이면은 그 어느 윈도우에서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그 필터 뭐 미인이랑 맥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저희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0이랑 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리턴 밸류를 보시면은 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메시지가 WM 퀴시 아니면은 0이 아닌 수를 반환을 하네요. 그러면 딱 보시면은 WM 퀴시 윈도우가 종료될 때라는 그런 약자인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아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while문으로 이렇게 감싸면은 되겠죠. 만약에 WM quit이라는 메시지가 오면은 이게 while문이 깨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코드 예제를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트랜스레이트 메시지랑 디스패치 메시지. 보시면은 메시지를 윈도우 프로시저로 보낸다고 제가 써놨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레이트 메시지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키보드에 관한 건데요. 그 이게 없어도 이렇게 돌아는 가요. 근데 키보드 이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두 줄의 코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디스패치 메시지가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OS에 보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OS가 이쪽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 두 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로 윈도우 메인 함수는 끝났어요. 윈도우 메인 함수는 이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코드고요. 그러면 윈도우 프로시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프로시저는 메시지에 대한 스위치 구문이 주를 이루는데요. 한번 그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보시면 MSG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핸들은 이게 인자가 넘어오는데
핸들이 윈도우를 가리키는 거고, MSG는 유인트는 그 메시지를 가리키는 거고, W 파람은 메시지가 넘어올 때 그 부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W 파람이랑 L 파람에 이렇게 넘겨 담아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스위치 문을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딱 열고 닫는 것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코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 디스트로이 WM 디스트로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뭐 파괴될 때 이런 메시지가 넘어오는 거를 추측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M 뭐 디스트로이 여기는 뭐 어떤 정보가 없네요. 큰 정보가 없네요. 제가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지 직접 적어볼게요. 이 함수는 포스트 퀘인 메시지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이게 get 메시지가 0이어야지 이게 while문이 끊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일단 그렇게만 보고 또 스위치 구문에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 기본적으로 스위치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어, 사실상 그 윈도우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선 나오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만드신 분께 감사를 전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다 코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함수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윈도우에서 이렇게 착한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디폴트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함수인데요. 보시면은 함수 인자가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디폴트 안에다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 이렇게 리사이즈도 되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는 페인트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고 뭐 최소화도 되고 최대화도 되고 정상적으로 꺼지기도 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런 게 정말 처음으로 찍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여러 번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더 좋은 그런 그 내용으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수였습니다.